안녕하세요 여러분, 배준철 변호사입니다. 제가 저번 공부 방법 영상에서 슬로우 퀵이라는 공부 방법, 수험서나 교과서를 읽는 방법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혹시라도 저번 영상을 보시지 않고 이 영상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저는 저번 영상을 보시기를 강추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이 영상에서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야기는 제 생각이지만 여러분들이 준비하시는 시험이나 혹은 일반적인 책을 읽는 방법에 있어서 굉장히 효율적이고 남들보다 몇 걸음이나 앞서갈 수 있는 방법일 거라고 확신하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방법, 제가 말씀드리는 공부 방법론, 수험서 교과서 읽는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반드시 이 영상을 곱씹어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영상을 제대로 곱씹어 보기 위해서는 전 영상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럼 이제 공부 방법에 대한 전 영상을 보셨다는 전제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저번 영상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어떤 방식으로 슬로우, 즉 1회독, 2회독을 할 것인가? 수험서나 교과서를 1회독, 2회독 할 때 어떤 사고 패턴을 가질 것인가? 어떤 방식으로 사고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린다고 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하는 이야기에 귀를 쫑긋 기울여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이 어떤 사람은 시험에 붙고 어떤 사람은 시험에 떨어지는지를 알려주는 힌트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나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어떤 생각이냐면 이렇게 공부하니까 시험에 붙는구나. 이렇게 공부하니까 나보다 공부를 더 잘했지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사실 이 영상 초반에 제가 진짜 평소에 잘 안 쓰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게 뭐냐면 곱씹어보라는 말입니다. 제가 곱씹어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제가 절대 뛰어난 사람이라서 그런 건 절대 아니고요.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말씀드리는 슬로우 퀵이라는 공부 방법은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공부 천재 그리고 똑똑한 사람들 중에서도 베스트 오브 베스트, 최고의 시험 천재, 공부 천재가 저한테 알려주는 공부 방법이었고 실제 저도 그 이야기를 처음에 들었을 때 굉장히 놀랐고요. 진짜 이렇게 공부를 하는구나.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도 실제로 그 방법을 써서 효과를 많이 봤습니다. 성적 향상을 많이 이뤘죠. 그래서 제가 감히 곱씹어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요. 참고적으로 그 공부 천재 이력을 할 때 말씀드리면 그분은 서울대 의대를 다니다가 이제 공중보건 일을 하셨죠. 그러다가 시간이 좀 남아서 심심한데 사법시험이나 못 가라고 해서 굉장히 빨리 붙으신, 그리고 사법연수원에서도 굉장한 뛰어난 성적을 올리신 그런 분입니다. 사실 저도 그때 그분한테 그런 공부법을 듣고 기숙사에 돌아와서 진짜 한마디 한마디 놓치지 않으려고 굉장히 곱씹어보고 심지어 A4 용지에도 이렇게 작성을 해봤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 방법론은 반드시 곱씹어 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지금 교과서나 읽고 계신 수험서가 있으시거나 혹은 읽고 계신 책이 있으시면 지금 저랑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도 수험서 교과서는 아니고요. 지금 제가 읽고 있는 책이 한 권 있어서 이 책을 기준으로 해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책을 한번 넘겨보시죠. 저자에 대한 소개도 나오고요. 여러 가지 나오는데 의미 있는 부분을 한번 보시면 첫 번째로 책을 넘겼을 때 의미 있는 첫 단추는 목차입니다. 근데 목차를 일괄적으로 좀 강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1회독에서는 어떠세요? 목차가 과연 중요할까요? 1회독은 아직 내용 파악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목차를 봐도 그 목차마다 어떤 내용이 들어있을 거라는 예상이 좀 어렵습니다. 예상은 할 수 있겠지만 그 예상이 빗나갈 때도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1회독에서는 목차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1회독에서는 목차는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한번 쭉 훑어보는 정도로 끝냅니다. 5분 이내로 끝냅니다. 하지만 2회독에서는 이 목차의 중요성은 아예 달라집니다. 2회독부터는 어느 정도 내용이 파악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목차의 중요도는 아예 달라지고요. 2회독부터는 목차를 보고 1회독 때 읽었던 그 내용들을 리마인드하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목차가 다 중요한 게 아니라요. 회독수와 상관없이 목차가 다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중요도는 회독수에 따라서 그때마다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목차를 넘어서 한번 책의 내용으로 한번 책을 넘겨보시죠. 그 다음에 뭐가 나오시나요? 제목과 내용이 나옵니다. 제목이 뭐죠? 제목이 뭔가요? 뭘 의미하나요, 제목은?
제목은 앞으로 나올 내용에 대한 핵심 메시지, 핵심 문구, 핵심 단어를 표현하는 부분입니다. 1회 독에서는 이 제목이 어떤 역할을 할까요? 근데 사실 제목은 한번 봤습니다. 어디서 봤냐면 목차에서 봤죠. 목차에 제목을 나열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는 거죠. 즉 1회 독에서는 그 중요도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즉 1회 독에서는 그냥 이런 게 있구나 라고 하면 넘기시면 됩니다. 제목이구나, 이게 앞으로 이런 내용이 나오겠네 라는 그런 어떤 막연한 생각, 그 정도로 충분합니다. 하지만 2회 독에서는 다르다고 했죠. 사실 2회 독에서는 이미 목차를 보면서 이미 내용들을 리마인드하는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본문에 나와 있는 제목은 이 정도가 있구나 정도로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봅니다. 가장 핵심적인 이제 이야기를 해드릴 텐데요. 내용을 읽으면서는 총 4단계, 크게 보면 총 4단계의 사고 과정을 거치는데요. 사고 패턴을 갖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내용이 이렇구나, 이런 내용이구나, 그렇구나. 즉 내용의 인지 단계입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그냥 2단계에서 끝나시는 것 같아요. 이건 누구나 하는 단계죠. 책을 읽었으니, 수험서, 교과서를 읽었으니 이런 내용이 있구나, 그렇구나 라고 하고 다음 문장으로 넘어갑니다. 만약에 2단계만 하시고 계속 문장을 넘어가시는 그런 수험생이나 그런 시험 준비생이 계시다면 안타깝지만 시험에 붙는 것은 운에 맡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타깝지만 똑똑하게 공부하시는 분들보다 2배의 시간을 들이셔야 할 것 같고요. 엉덩이로 승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공부하시면 하수입니다. 하수. 지금 만약에 이 말을 듣고 뜨끔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반드시, 특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2단계, 3단계를 반드시 한마디 한마디 곱씹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단계로 갑니다. 아직 한 문장에서 아직 안 끝났습니다. 지금 한 문장에서 일어나는 지금 사고 패턴인데요. 내용의 인지 단계를 넘어서 그 다음에 왜라는 질문 던지기 단계입니다. 이때부터는 의식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왜라는 질문을 던져야 된다는 것을 의식적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말이고요. 왜 그러냐면 의식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아직 습관이 안 들여져 있기 때문에 1단계 그렇구나 하고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왜라는 질문 던지기는 굉장히 중요한 사고 패턴이고 사고 방식입니다. 반드시 한 문장 한 문장, 특히 어떤 주제와 관련이 있고 핵심적인 문장을 읽을 때마다 항상 생각하셔야 되는 그런 사고 방식, 사고 패턴이고요. 제가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과는 떨어진다. 사과가 떨어진다. 라는 문장, 문구를 읽었습니다. 그러면 왜라는 질문을 의식적으로 던지는 겁니다. 사과가 왜 떨어지지? 왜 떨어질까? 뭐가 문제지? 사과가 떨어지는 원인은 뭘까? 사과가 다 여물어서일까? 아니면 나뭇가지가 약해져서일까? 아니면 누가 강제로 떨어뜨려서 그런 걸까? 아니면 중력 때문일까? 이런 의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스스로에 대해서 의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그 문장이 단순한 어떤 부연 설명이 아니라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문장이라면 반드시 한 문장 한 문장 절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근데 그래서 약간 오해를 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강약을 조절한다고 하죠. 어떤 강약이냐면 어떤 문장은 단순히 핵심 주제를 담고 있는 게 아니라 부연 설명이라든지 그리고 부수적으로 서술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왜라는 간단한 질문을 던지고 넘어가시면 좋긴 하지만 그렇게 되면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고 왜라는 거에 대한 답이 없는 그런 문장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약을 조절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제가 간단한 예를 들면 1+1은 2다 라는 문장을 읽고 왜 그럴까라는 질문을 던지는 건 좋습니다. 던지는 건 좋은데 그러면 아마 기원이 나올 텐데 사실 왜라는 게 의미가 없죠. 이거는 인간이 인위적으로 공식이라고 하죠. 그래서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어떤 수학 공식이기 때문에 사실 왜라는 질문이 크게 의미 없는 그런 문장들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럼 과연 어떤 문장은 왜라는 질문을 던지고 어떤 문장은 왜라는 질문을 안 던질 것인가? 이런 기준이 뭐냐? 사실 이 부분은 안타깝게도 어떤 센스와 어떤 책을 많이 읽음으로써 다독함으로써 얻어지는 그런 자연스러운 현상이고요. 너무 많은 요소들이 아마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기준점은 뭐냐라고 하시면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간이 정해놓은 그런 어떤 인위적으로 정해놓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왜가 없고 그리고 부연적인 설명 아니면
핵심 주제에 대한 왜를 오히려 설명해주는 그런 문장에 대해서 다시 왜라는 의문을 제기할 필요가 많이 없겠죠. 필요성이 많이 없겠죠. 하지만 핵심 주제, 핵심 문구에 대해서는 반드시 왜라는 질문을 반드시 던지고 가셔야 됩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다가 어떤 분들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뭐 왜라는 당연하지. 책을 이해도를 위주로 공부를 하는데 어떻게 왜라는 질문 안 던지고 갈 수가 있어. 내 머릿속에 이미 그게 습관화돼 있어 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래도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이 왜는 두 가지로 갈립니다. 어떻게 두 가지로 갈리냐면 첫 번째 왜는 내용을 이해하기 위한 왜입니다. 즉 사과가 떨어진다라고 하면 그 원인이 뭐지? 근거가 뭐지? 이유가 뭐지? 즉 원인, 근거, 이유를 분석하는 왜입니다. 여기까지 너무 평범한 왜죠.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어떤 왜가 있냐? 두 번째 단계로는 더 나아가 이 문장이 왜 여기에 위치하는 거지? 왜 이 순서에 나왔지? 왜 이 맥락에 있을까? 즉 그 문장이 맥락과 순서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분석하는 왜가 있습니다. 만약 여기까지 이미 알고 계셨다면 아주 훌륭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왜라는 질문을 던졌기 때문에 왜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해야 되겠죠. 스스로에 대한 답을 해야 됩니다. 이제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도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스스로 추측해 봅니다. 스스로 합리적인 근거에 바탕을 둬서 추측해 봅니다. 두 번째로는 그 문장의 앞뒤 문장에서 찾아봅니다. 근거를. 세 번째로는 앞뒤 문장에서 안 나오면 같은 제목하에 있는 문장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봅니다. 네 번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나오면 책 전체적으로 한번 봐보는 겁니다. 쭉 한번 넘겨보는 겁니다. 여기서 시간을 많이 투자하지 마시고요. 주로 1회 독에서는 아마 앞부분이 될 겁니다. 앞부분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없으면 뒷부분은 이미 모르는 내용이기 때문에 거의 제목만 보고 아마 추측해보는 정도가 될 텐데요.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나왔다면 다른 책을 참고해서 찾아봅니다. 만약 여기까지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답이 안 나올 수 있습니다. 안 나올 수 있고요. 저도 그런 경험이 굉장히 많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이 안 나왔다면 근데 아직 1호독밖에 안 하셨기 때문에 답이 안 나올 수도 있고요. 충분히 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때 너무 많은 시간을 답을 발견하시는 데 쓰지 마시고 맨 처음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봅니다. 맨 처음에 추측했던 그런 자기의 근거, 이유가 있었죠. 그게 합리적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합리적이라는 판단이 들면 그 추측대로 그대로 가십니다. 일단 1회독에서는요. 그 추측이 2회독에서 수정될 수도 있고요. 3회독, 4회독 때 수정될 수도 있지만 만약에 그 1회독 때 추측이 그대로 맞았다면 굉장히 뛰어난 감각을 갖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 그 추측을 가지고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두 번째 단계인 왜라는 질문 던지기 단계였습니다. 어떠신가요? 좀 어려우신가요? 아니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으신가요? 실제로 이 방법을 써보시면 아마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처음에는 약간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지만 이게 익숙해지면 왜라는 질문을 던짐으로써 그 책에 대한 지적 호기심이 넓어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책을 읽는 집중도도 더 높아지는 그런 효과도 있고요. 그리고 익숙해지면 시간도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2단계도 꼭 쓰셨으면 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